안녕하십니까.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양희철입니다. 오늘은 탈크 플루로데시스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탈크 플루로데시스는 우리말로 하면 탈크 흉막 유착술이라고 하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들 있는데요. 굉장히 주의가 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탈크 흉막 유착술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냐, 탈크라는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아주 강력한 파우더입니다. 이 염증 유발 물질은 이 폐에 뿌려져서 이 폐가 흉벽에 붙을 수 있도록 마치 풀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탈크 흉막 유착술을 흉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또는 기흉의 재발이 계속되는 기흉의 재발을 막고자 할 때 이 탈크 흉막 유착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멸균된 탈크 제품이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공업용 탈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탈크는 용량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4g 탈크가 되겠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4g 탈크까지는 폐의 그 염증을 이제 탈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폐의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일으켜지겠죠. 그래서 4g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4g의 탈크 이 중간에 있는 병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크 흉막 유착술을 언제 쓰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성 흉수. 악성 흉수라는 것은 이제 암세포에 의해서 흉수, 가슴에 물이 자꾸 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성 흉수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물이 차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를 팽창시킨 폐를 팽창시킨 상태 그대로 흉벽에 붙이는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기흉, 자꾸 이제 폐에서 공기가 새어나와서 폐가 짜부러든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가 폐를 흉벽에 붙이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왼쪽 첫 번째 그림은 탈크 유착술 전에 이 폐가 보이죠? 폐가 보이고 있고 흉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흰색 가루를 뿌려줍니다. 저희가 이것을 뿌리게 되면 마치 아주 이제 크리스마스에 눈 오는 것처럼 눈발 날리듯이 이 흉곽 안을 탈크 가루가 가득 채우게 되죠.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를 팽창시켜서 한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잘 붙을 수 있도록 그 흉관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 음압을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자, 악성 흉수가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왼쪽 폐 아래쪽에 이렇게 악성 흉수가 차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차오르면 너무 일상생활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수술을 만약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면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물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폐가 펴지는지 확인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깨끗하게 잘 펴진다. 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잘 펴진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가루를 뿌리고 이런 흉막 유착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탈크라는 가루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게 되고 풀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수술한 첫날은 열도 좀 나고 이런 염증 반응에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 흉통 이런 것들이 살짝 동반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크 흉막 유착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에 자 1번 보시겠습니다. 폐가 완전히 팽창되지 않는 상황, 즉 폐가 쪼그라들어 있거나 폐의 탄성이 이미 많이 감소된 경우는 우리가 탈크라는 가루를 뿌렸을 때 폐를 완전히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쪼그라들어 있는 폐에다가 쪼그라들어 있는 마치 풍선 같은 거에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더 답답하게 어떤 그 가루 어떤 막을 폐에다가 덧입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폐의 움직임은 더 떨어지게 되고 탄성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흉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쪼그라든 폐에 있는 상태 흉벽에 뭐 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성 흉수가 그대로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폐 기능은 폐 기능대로 더 떨어지고 그래서 폐가 완전히 팽창되지 않는 상황 폐가 조금이라도 쪼그라들어 있거나 폐 탄성이 많이 떨어졌다. 즉 악성 흉수라면 폐 표면에 암세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이제 초기에 악성 흉수인 경우에는 폐가 잘 펴져서 탈크 유착술이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된 경우 폐 표면에 암세포들이 들러붙어 있어서 폐의 평창을 폐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면 이때는 탈크 흉막 유착술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하루에 우리가 악성 흉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충 흉관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물을 빼면서 그게 악성 흉수인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얼마나 배액되는지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하루에 배액되는 양이 1리터가 넘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심한 이거 악성 흉수거든요. 많이 나오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탈크 흉막 유착술을 했을 때 성공률이 좋으냐? 높지 않습니다. 즉 이때 이 정도 되면 흉막 유착술을 탈크로 한다 하더라도 다시 뜨게 됩니다. 폐가 제대로 잘 붙지 않게 되고 엉성하게 풀칠이 되면서 폐의 표면에는 탈크는 붙어 있어서 폐를 오히려 제한적으로 폐 탄성을 죽여버립니다. 이 염증 물질이. 그럼으로써 호흡 곤란 더 심해지고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고 폐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측성 악성 흉수가 있습니다. 악성 흉수가 한쪽에만 생기면 다행인데 양쪽으로 악성 흉수가 다 생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만약에 그 탈크 유착술로 막았다 하면 그 물량만큼 반대쪽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양쪽 다 탈크 흉막 추출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양측에 흉막 추출을 했는 경우에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측성 악성 흉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탈크 흉막 유자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수가 동반된 경우. 자, 보통 악성 흉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악성으로 복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성 흉수를 막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줄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악성 흉수가 줄어든 그만큼 복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악성 흉수를 줄이고 복수 쪽으로 더 유도하는 게 더 좋으냐?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복수도 있고 흉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인위적으로 탈크 유착술을 하지 말고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드려야 되겠죠. 즉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흉곽 내 카테터 배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곽 내에 크지 않은 이 카테터를 넣어서 배액을 시키는 것이고 이 배액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문헌에는 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달 60일 정도 지나면 오토플루로데시스라고 해서 자가적으로 스스로 좀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붙습니다. 탈크 같은 물질 없이도 그냥 스스로 붙어버립니다. 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폐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의 지장을 가장 적게 주고 가장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흉곽내 카테터 배액법은 첫 번째 단점은 뭐냐? 가지고 이제 이걸 달고 생활해야 된다는 불편감. 뭐 샤워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 불편하겠죠. 두 번째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정기적인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을 깔끔하게 관심 있게 잘 관찰해 줄 의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또 감염이라는 부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부분들만 뺀다면 저는 이 흉곽내 카테터 배액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심한 악성 흉수, 세 번째 양측성 흉수, 네 번째 복수가 동반된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흉곽내 카테터 배액법을 통해서 매니지를 하는 것이 가장 환자분의 호흡을, 그래도 줄어든 환자분의 호흡을 그나마 잘 유지시키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이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